처음이라 조금 떨리는 부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첫 번째 주제 선정의 배경, 두 번째 시장 및 수요 분석, 세 번째 보험 상품의 설계, 네 번째 기대 효과 및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의 딥페이크 보험의 핵심인 딥페이크에 대해서 살짝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가상 또는 가짜의 영상 전반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이런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와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피해율과 배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비 2025년 현재 딥페이크 피해율은 171%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접근성의 증가입니다. 개인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개인 정보나 개인의 이미지가 쉽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변조 기술의 정교화입니다. AI 모델이 발전하면서 실제와 거의 유사한 영상을 변조시킬 수 있고 일반 이용자들도 손쉽게 영상 변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피해액의 급증인데요. 2022년 1,685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딥페이크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명예훼손, 소송비용, 정신적 피해액을 모두 포함한 종합 피해액은 매년 평균 4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점은 이렇게 큰 피해를 주로 감당하는 층이 10대와 20대라는 점입니다. 가족 여성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대는 45.9%, 20대는 46.4%로 전체 연령별에서 10대, 20대의 비율이 9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청년 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시면 더욱이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대두된 대학가 내에서의 피해 딥페이크 문제도 저희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공통점 4가지 정도를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의 기술화와 조직화가 점점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가 동문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점점 제작 유포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명 플랫폼입니다.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 높은 앱을 사용해서 범죄나 수사에서 추적 증거가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처벌 수위 및 법 제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허위 영상 제작 배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을 보시면 주범의 경우에는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공범들의 경우에는 5년씩 감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법이 있지만 그 법에 비해서 감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는 2차 피해 및 유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취약계층인 10대, 20대를 중점으로 일어나는 일인 만큼 10대, 20대는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낙인이나 재유포 가능성에 의해서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페이크 보험 출시를 위한 시장 및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딥페이크 보험 중에서도 학교 차원의 단체 보험을 기획했습니다. 화면의 원형 그래프 자료는 앞서 언급했던 자료로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10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는 보통 초중, 고등, 대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보험을 통해서 이들을 1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왼쪽 정부의 대응을 보시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대학가에서 규모 있는 딥페이크 사건 발생 이후 TF 출범에 이어 법안 발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정책 제정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되면서 딥페이크 범죄도 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 심리 지원, 그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의 부수적인 지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는 텔레그램과 업무적 협력을 맺어 사이버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대, 20대가 피해자의 집중적인 점,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이 보험 출시의 적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보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생과 관련된 보험으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청소년 활동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 보험들은 공통적으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위협을 보상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한 딥페이크 학교 보험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위협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기획한 학교 차원의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학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학업적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공적 기관인 만큼 기관들과의 협약이 통해서 심리적,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도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수요입니다. 학교와 개수와 학생 수는 매년 통계 자료로 공개되는 만큼 수요 예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연합뉴스의 취재에서 한 보험사 관계자분께서 딥페이크 보험은 수요가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판매와 홍보가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는 수요 예측이 용이한 부분을 이용하여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대부분이 10대, 20대였기 때문에 이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의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이어져 온다면 학교를 시작으로 다른 조직들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대한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조직들이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엔터사나 기획사 등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 학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공적 보험의 형태로 시작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수요가 생긴다면 사적 보험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의 보장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보험도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기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보험이 된다면 학생들의 권익 보호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 설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명예평판 손해배상은 딥페이크나 가짜뉴스로 인한 제3자, 예를 들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얻는 신뢰에 상실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실담보인데요. 딥페이크로 사칭해서 발생한 실제 금전적인 손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짜 이메일이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계좌 손실이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위기 대응 비용은 법률 자문이나 학부모 커뮤니케이션 비용, 플랫폼의 차단과 삭제와 관련된 비용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업활동 손실 보상인데요. 아무래도 피해를 입은 학생이 특정 기간 동안 학업에 참가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지원했던 활동,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입학과 같은 절차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당했을 때 얻는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치료 및 보호 서비스인데요.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본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거나 법률 상담 등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 보장 외에도 특정 상황에 맞춘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플랫폼 검색 엔진 삭제 특약인데요. 이는 해외 플랫폼에 포함된 콘텐츠를 삭제, 차단을 대행해주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학생 개인정보 합성 사진 2차 피해 보장 특약은 2차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심리치료나 법률 비 등의 보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특약은 졸업 유예생 등 졸업 후 1, 2년이 지난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예방 모니터링 특약은 연 1회 학생을 대상으로 SNS나 웹 모니터링과 같은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험금을 피해자의 성격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정액 보상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은 정신적인 피해가 민감하므로 상담 치료나 학습 보전 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설정했고요. 중학생은 사회적 관계와 학습에 대한 보상을 바탕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사회적 관계와 입시에 대해서 가장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학생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입시 관련 손실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서 관련 재접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생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평판이나 취업, 경력 단절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 보상 한도를 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고의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유포한 경우 또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확산이 됐거나 유포가 된 정보일 경우, 마지막으로 학생이 위 범죄 사실에 공동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보상 방식은 피해 성격에 따라 실손 보상과 정액 보상으로 혼합된 방식을 설정을 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실손 보상 원칙으로 실제 입증된 손실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평판 명예 피해 대응 비용은 학교가 지급한 내용을 영수증이나 계획서의 기준으로 환급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실제 지출액 보상은 수업 중단으로 인한 학습 기회나 기숙사와 같이 교육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약은 선택형으로 맞춤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험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UFO 보험만큼 저희 딥페이크 보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아이디어도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 차원의 공보험으로 기획을 하였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을 특히 중요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딥페이크 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학교 차원의 보험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추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최신 자료이며 모든 자료가 10대, 20대 등 연령별 자료였으나 저희는 기관별로 차등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다가 작년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1만 명당 피해 발생 빈도를 바탕으로 위험률 가중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보험이기 때문에 평균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인당 보험금 지급 최대 한도를 평균 손해액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험률 가중치의 평균 손해액을 곱하여 학생 1인당 순보험료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도출한 학생 1인당 순보험료를 바탕으로 그 순보험료에 인구수를 곱하여 기관별 총 순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가정하여 기관별 사업비를 배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총 보험료를 계산하였습니다.
지금 자막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 24억 600만 원으로 도출이 되었고 이 금액은 2025년 정부 교육비 예산의 0.00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및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기대효과는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험은 대상의 약 90%가 10대, 20대 학생들로 학습권에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심리적 피해에 대해 정액 보상 및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딥페이크 보험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안전 확보 및 피해 예방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학생 안전망 보완이라는 교육부 정책과 부합합니다. 두 번째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습니까?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퍼지는 동안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사후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도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특약을 통해 딥페이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사고 발생 빈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줄여서 보험료 지출도 절감하여 더 안정적인 보험 환경을 만들어 교육 환경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상품은 사이버, 명예훼손, 딥페이크 영역에 특화된 보험입니다. 현재 학생들을 위한 학교 안전 공제회나 공공보험은 주로 신체 상해나 시설 안전사고 등 물리적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딥페이크, 정신적 피해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위험은 공공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험은 공공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법률 자문, 소송비용, 심리치료비 등 사이버 피해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공보험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저희가 교육부 또는 지자체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현재 공공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이버, 딥페이크 영역의 사각지대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학교 단위로 가입을 추진하여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디지털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딥페이크 보험 상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 체계를 넘어 공동체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차분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시사성 있는 주제를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사회적 고민거리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래서 대응도 개인이 대응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회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또 그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디어 측면에서 괜찮고 시사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보험은 이제 아이디어도 줘야 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질문 좀 드리면 그 중간에 이게 정액과 실손을 융합한 거죠. 정액도 있고 정액 보상, 실손 보상. 이제 정액 보상보다는 실손 보상의 경우에는 그 손실이 얼마냐 추정이 굉장히 잘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예를 든 거 보면 실제 지출액 보상의 수업 중단 손실 보상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업 중단 손실 보상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하나 하고 또 이게 늘 보험의 문제가 상품을 만들면서 상품과 실제 연동시키려면 보험 사기의 개연성이 얼마나 큰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손실 보상 측정을 어떻게 할지 하고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손 관련해서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없었을 때 관련된 손실에 대한 비용 추정은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학생이 수업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진도에 대해서 학생이 추가적으로 인강이나 사이트를 통해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 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듣는 비용인가요? 재수업을 하는 비용? 네. 지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만약에 못 들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하면 지원해주는 것 같고, 제 생각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4분의 1 정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일수에 따라서 등록금을 환불해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간에 한번 4분의 1 정도 들었을 때 환불을 요청한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학교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도를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예하는 기간 동안 안 그래도 정신적 충격이 큰데 공부까지 놓게 되면 돕는 시간이 너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실손 보장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용승님이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랄 해저드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서 언급드린 거 말고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험 공부해 봤을 때는 이제 자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뒤부터 보험이 효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가입하고 나서 바로 보상이 주어지면은 어느 정도 친구들끼리 이런 단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을 두고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디페이크 관련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파일 내역상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거기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이런 단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런 그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범죄 쪽에 대한 사고에 대한 그 대응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보상 한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덜했던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보험료 선정할 때 어떻게 위험을 차등을 했을지를 어떤 고민이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보험료 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공보험이고 정부의 예산과 비교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대부분 자료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등 연령별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었으나 저희는 학교 보험인 만큼 학교 기관별로 차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가 디페이크라는 피해 자체가 굉장히 최근 이슈이다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 공신력 있는 교육부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초등학교의 피해가 몇 건 중에 몇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발견을 해서 아쉽게도 그 자료 하나만 보고 이제 1만 명 학생 1만 명당 몇 명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지를 예측하여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없던 보험이고 이제 막 생겨난 피해라서 굉장히 보험료 산정하는데 머리를 많이 썼지만 정말 질문을 해주셔서 좀 뿌듯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만약에 이 보험이 실현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설 교육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